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금일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죠. 뭐 전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수 차트 보시면 아무래도 전고점 돌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전일도 장 초반에 약세 흐름이 나오다가 양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죠. 금일도 역시 장 초반에 약세 흐름 나오다가 현재 이제는 음봉에서 양봉 흐름으로 어쩌면 양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제가 양전환 됐다는 건 캔들이 양전환 됐다는 소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전환이 된 건 아니죠. 상승 전환이 됐다고 한다면 879점 1호 포인트를 넘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양전환이 된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죽는 자리는 아니다. 바로 하방 흐름이 세게 나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번 더 882.10포인트는 분명히 한 번 더 넘기고 갈 거다. 왜냐면 단순히 이런 자리에서 무너뜨리면 못하라 이렇게 5일선 지지를 받나요? 굉장히 5일선을 이렇게 깨트리는 순간 재차 반발 매수가 나오면서 밑꼬리를 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죽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잡주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전, 특히 뭐 장세 흐름이 좋지 않으면 뭐 1,000원짜리 지폐 이제 어찌 보면은 천 단위 종목들 하면 동전주들이 수급 흐름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 저시총주들이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상황이고, 뭐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 미용 관련주들이죠.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뭐 전기, 전력주들이 좀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제형솔로텍이 수급 들어온 거 봐서는 최근에 남북기업주의 흐름이 좋잖아요.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원전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다만 그 뭐 원전이나 그런 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실적과 남북기업주와 좀 엮여서 간 게 아닐까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들도 어째 보면 잘 가다 보니까 엮여서 가는 거라고도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화장품 가지고 아이패밀리 SC도 그렇고 클리오,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들도 종종 눈에 띄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좀 순환하면서 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이 굉장히 혼탁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어떤 걸 매매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보면 이때는 간망하시는 전략이 맞는 거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만 잘 가지고 간망하는 전략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현재 흐름상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략으로 본다면 지금 제일 쉬운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하고 2차전 관련주 중에서 살짝 소외당한 종목들 있잖아요. 시세가 들라온 종목들, 들라온 종목들을 진입하셔서 수익을 보는 그런 전략이 좋거든요. 최근에 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노봇 관련주를 봤을 때는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후속주로 이렇게 좀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깔짝깔짝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저희 같은 경우는 SM백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하고 로봇이랑 또 엮여가지고 수급이 들어왔죠. 그래서 살짝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신고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요 근래에 나온 종목들, 이미 막 크게 나온 노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말고요. 뭐 하이젠 IM 이런 종목들 말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전략, 아니면 뭐 화장품 관련주 뭐 CTK라든지 토니모리 같이 좀 우장하면서, 어찌 보면 우장하면서도 힘이 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납폭이 좀 강했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공략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공매도를 통해서 많이 밀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지금 악재만 나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크게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 공략하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이버는 제가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날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설마 역시나 안 넣을 수가 없거든요.
바로 슈팅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또 웃긴 게 1차 시드 나온 다음에 이 1차 시드 앞에 고점을 넘겨서 대장고랑 실려가지고 장대목이 나왔잖아요. 근데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5,420원 똑같은 가격대에 머물렀어요. 이런 형태에서는 금일 밑구리 형태로 살짝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렇게 민 다음에 5일선이 올라오면 이제 내일 밑구리라는 형태로 장단봉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부담이 없는 구간이에요. 이런 형태에서는 또 5일선 부근 아니면 3일선으로 설정하셔서 보시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금일 바로 가지 않더라도 금일 바로 가지 않고 음봉을 마무리했다 그럼 내일 한번 노려볼만 해요.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입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니언스도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이 이렇게 좀 나왔기 때문에 매도 관점 보시면, 왜냐면 사이버원이 저는 그 보안주에서는 사이버를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죠. 사이버는 공략하셔야 된다. 상대적으로는 조정이 꽤 크고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원을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도 흐름 좋죠. 밀리다가도 이거는 정말 지수에 따라서 지수와 좀 유사하게 가는 종목이에요, 조선기자재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 한 번 더 넘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기자재 지수도 앞전고점 돌파 나오면 조선기자재 같은 종목들도 관련 같은 경우도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5일선 깨트리지 않고 우상향 흐름 나올 거로 보여져요. 1승도 마찬가지고. 1승도 흐름 좋아요. 앞전고점 돌파 나오려고 깨짝깨짝 올리죠. 흐름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 뭐 KF 같은 경우는 이미 앞전고점 돌파 나왔죠. 그 추가적인 시세가 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조선기자재 업체들 특히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업체들 특히 오렌탈 전공 1승 같은 경우 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뭐 푸른기술, 푸른기술도 있고, 얘는 남북기업주하고 로봇주들 같이 좀 그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전일 흔들다가 밑골이 닿아서 보합권을 끊었죠. 전일 많이 밀렸을 때는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아무래도 5일선과 20선 골든코스 한 상태고,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은 신용이 뭐 6.89%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10%도 상한가 잘 쳐요, 사실. 그래서 금일 만약에 5일선 먹어주면서 가면 굉장히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끌고 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도 밀려도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저점 대비 크게 간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크게 간 게 아니에요. 저점 대비 2배도 지금 2배 갔나? 2배도 못 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그냥 꾸준히 끌고 가시면 300일선 넘긴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전일 수급이 역시나 예상대로 강하게 들어왔죠.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슈팅 한번 나와서 전고점 돌파 나왔으면 뭐다? 매도하시고, 이렇게 음봉망이 잡혔을 땐 또 뭐예요? 매수,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땐 매도인데, 사실 저는 여기서 끝날 일은 없다고 봐요. 앞전 고점 돌파 19,680원 한 번 더 고점 돌파 흐름 나오지 않을까. 흐름 이렇게 5일선 깨트리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반면 5일선이 깨진다고 한다면 잠시 감망하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로봇주들도 후속주 측면이 저는 좋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역시나 우상향 흐름 나오고, 아직 저는 5일선이 깨트리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만약 부분 매도 하셔서 끌고 가시는 시청자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좀 더 보셔도 좀 무리는 없다고 봐요. 종목이 그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매도하셨다면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SPG도 웃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상향 흐름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 살짝이라도 밋밋하게 살짝이라도 나오는 장대 한봉 달고, 그런 다음에 5일선 깨트리지 않는 음봉 모양 이렇게 잡은 다음에 다음날 또 강하게 5일선을 깨지는 이런 모습인데, 21선과 이격을 살짝 좁힌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죽는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5일선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또 넘기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5일선 지지 확인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바로 또 5일선 무너뜨린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 좀 살짝 민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신고가가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여지고, 죽는 자리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SPG는 제가 말씀드린 뒤에 수익이 꽤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혹시라도 추후에 시세가 나오면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토니모린 제가 말씀드린 뒤에 5일선 또 먹어버린 흐름이 나오면서 금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실적이 워낙 좋고 사실 13,610원은 넘겨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CTK도 마찬가지예요. CTK도 오버예요. 너무 심하게 밀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패턴이 이 앞전 전저점 있잖아요. 전저점 이탈한 후에가 진짜 저점이다라는 말이, 이탈한 후에는 추후에 장단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신고가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세비캠이 대표적인 예죠. 세비캠만 보시면, 세비캠도 보시면 이게 전저점을 이탈한 후에 바로 간슈팅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먼온시아 같은 경우도 5일선과 21선이 이제 대륙코스를 앞두고 있는데 딱히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끌고 만약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어요. 세게 빠질지도 않고 저는 8,300원 넘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일선이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지만 대차 5일선을 언제든지 먹어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먹어주면 또 강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이게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5일선 먹어주면 앞전고점 돌파는 뭐 물론 나왔죠. 밋밋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앞전고점 돌파 나왔다고 보기에도 애매해요. 나왔다라는 거는 강하게 장단봉을 먹어주는 흐름이지, 이게 고점 돌파 흐름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살짝 밀리다가도 이렇게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또 나올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면 하방 흐름으로 이제 좀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밀려봐야 61선 부근이죠. 쉽게 깨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음봉만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이건 좀 쓰레기라고 봐도 무방한데 말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흔들 수가 있다고. 근데 저는 딱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을 흘러서 본다고 한다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쿠쿠는. 그래서 시간을 흘러서 본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은 뭐 2차전지 로봇 관련주 시세 나오는 동안에 주도주인데, 어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해외 시장, 이제 코인에 대한 이런 그런 뭐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요즘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좀 밀리는 모양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좀 더 뭐 밀릴 수는 있습니다. 좀 더 뭐 밀릴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는 51,400원도 넘길 수가 있다면 장대목 나오고 음봉만 만든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 진짜 아무리 차트를 뭐 본다 하더라도 이런 형태에서 미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여기서도 만약에 죽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또 거래량이 또 세게 들어왔을까, 매수진이 세게 됐을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또 매집을 할 때 이제 요즘 공매도도 이용을 많이 해요, 증권사들이. 그래서 공매도를 치면서 개인들 손절을 유도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받아먹어서 차익시장 플러스 다시 또 여기서 물량을 또 어찌보면 받아먹는,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를 이용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살짝 좀 이게 알파 플러스 좀 이용하는 게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우리기술 투자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기술 투자가 제로이었습니다 진짜. 뭐 봐야겠지만 이거는 공매도의 전형적인 표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9,160원을 한번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공매도세에 깜짝 놀라서 바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한봉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안 나오고 밀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중장기 투자하셔도 저는 이 종목은 무방하다고 봐요. 지금은 뭐 쌍욕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하자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방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일렛, 케일렛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 없죠.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려면 보다 그냥 나는 신경 쓰기 싫다, 차트 매일매일 보고 신경 쓰기 싫고 장단부 한번 나왔을 때 그냥 장단부 한번 나왔을 때 매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켈렛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켈렛이 좀 안전빵이에요. 이 종목은 계속 매집하고 있고 한 달, 두 달, 세 달,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 지속적인 우량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상방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너스포트 AI 관련된 종목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꿀쩍꿀쩍 큰 시세 없이 꿀쩍꿀쩍 옆으로 기고 있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셔도 무방합니다. 매수하시고 끌고 가시는 형태죠. 살짝. 그럼 오브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환기 종목이지만 의미를 보여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본 잠시 위험 때문에 이렇게 환기 종목이 나온 건데,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환사채 물량만 소화가 다 된다면 초에 환기 종목은 당연히 환기 딱지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말이 안 되게 갭상승형 흐름으로 신고가 나온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옆으로 긴 다음에 순식간에 또 올려서 전고점 부분 내지 신고가도 또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한 종목을 또 가져봤는데요. 금일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안에서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 이니스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니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안전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배터리 폭발이나 열화 같은 문제를 막아주는 배터리 안전벨트 역할을 하죠. 이 기업이 만드는 그 안전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히 배터리 셀 패드, 전련 테이프, 그 다음에 내화 수제 같은 전기차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현대모비스, SK온 같은 주요 고객사들과 협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미국과 체코로 생산 기지를 확장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까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추후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는. 그래서 늘어날수록 배터리 안정성은 필수라고 보고 있어서 이니스는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게다가 이런 안전 수제는 대체가 어렵고 규제 강화에 따라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라서 장기 성장성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추천주로 가져와 봤어요. 부담이 없습니다. 차트 베이스로도. 굉장히 이제 고점 대비 이렇게 좀 많이 밀린 상황에서 6월에 이제 7월 달에 거의 이제 상한가까지 이렇게 좀 강하게 치면서 상승 흐름이 1차적으로 나왔다가 지금 충분히 소화 과정 거쳤습니다. 거의 한 2달가량 소화 과정 거치고 재차 장대음이 나오면서 21선과 61선 그리고 301선까지 이렇게 강하게 넘기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5일선은 깨트리지 않고 모양을 잡고 있고, 저는 이게 사실 더 밀린다 하더라도 많이 밀려도 61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일선 부분에서는 만약에 5일선 부분까지 음봉만 나왔다 금일 지수 흐름 때문에 그건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저는 이 14,700원 앞전 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좀 이쁘고 이미 1차 시세가 나오면서 매집은 다 완료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조정 흐름 나온 다음에 개인들 이제 물량을 받아먹은 다음에 재차 2차 시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에서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흐름 봤을 때는 14,700원까지는 충분히 고점 돌파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60% 정도 됩니다. 거의 품절주 수준이어가지고 만약에 장이 막장일 때는 품절주들 수급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 흐름이 좋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